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일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의 하락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2% 내외로 큰 폭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달러도 1년 반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압박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여전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애플 주가 급락 소식이 또 주요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장에도 영향이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 애플은 대장주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편 이제 오일 관련해서 어제 사우디 발언이 좀 무색하리만큼 또 다시 트럼프의 발언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잠시 오프닝 이슈부터 이제 찬찬히 살펴드리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 신상의 장중 안에 애플의 좀 급락세가 우리 시장에 좀 어려움을 좀 겪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도 좀 급락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신세계에 함께 하신다면은 국내외 시장과 그리고 해외 시장 모두 아울러서 좀 대응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눈부시네요. 네.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네. 자,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위치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내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오일 가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위치값에서 왜 이렇게 하방세가 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조정 국면이 어디부터 들어가고 이제 매도세가 어디서 끝날 가능성이 시사되는지 이 신세계를 통해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거품이 또 언제까지냐라는 주제로 또 강연에도 여러분들을 좀 찾아갔던 만큼 해영 마스터님이 증시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장의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해영 마스터님 전략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5분 지나가면서 개장 25분 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현선물 쪽에서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 좀 꽤 크게 밀렸죠. 현재 부근에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현재 S&P 500 지수는 2739.75포인트로 0.34%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전일장에는 2% 넘는 2.67%의 하락을 보였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0.45%의 상승세로 6,872.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 유로FX는 1.13달러가 깨진 채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1.147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보합에서 조금 반등을 하면서 1.13000달러로 1.13달러대 회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거래 연속 하락을 했었던 골드는 현재 소폭 반등하면서 1200달러를 회복을 하는데요. 전일장에는 1200달러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초반대 라인 1202.5달러 선으로 0.1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항상 저희 신세계 장중 안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막판에는 하락으로 또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장도 58달러 후반에 마무리가 되면서 1.69%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58.82달러 선으로 0.08%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일장까지 S&P 500과 나스닥 모두 좀 급락세를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소폭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FX와 골드도 하락세가 좀 짙은 가운데 무엇보다도 크루드오일이 또 이제 만기를 별로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60달러에서 좀 멀찍이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세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간밤에 나왔었던 외신과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연준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원 의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이제 공동 서한에서요. 연준에 대한 그의 비판이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위험에 빠뜨려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앙은행 간의 이런 의견 불일치가 연준의 리더를 교체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논평은 연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를 각고해야 하는 것을 언급하는 듯 보인다라면서 비건설적이고 또 위험한 것이다라면서 이에 대한 좀 비판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연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아직은 금리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리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글로벌의 경제 성장 둔화, 또 기술주의 약세, 또 미국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글로벌 경제 시장에 대한 심리가 약화되고 증시 전반이 내리막을 걸으면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 하락세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이 된다면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계획을 쉽게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과 이런 최근의 기술주 약세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까지 바꿀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 상승 전망을 고수해온 월가의 한 강세론자가 연말에 증시 급락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CNBC에 따르면 강세론자로 알려진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의 스티븐 치아바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발언인데요. 올해 안에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 중간선거는 주가 하락을 촉발할 여러 변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 부분도 지금 변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FOMC 회의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200일 이동평균선 밑돌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 주가 하락에 오늘 주목해야 된다는 소식 오프닝 이제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은 아무래도 이제 bellwether, 이제 지표이자 대장주고 이제 주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인식은 애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부분이 바로 주식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고요.
한편 이제 골드만삭스의 약세장의 예측 지표가 상당한 하방 위험을 경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의 기대 수익률은 0%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약세장 지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지금 말씀드린 듯 0%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징조를 보이지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주식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려면 물가와 금리가 더 가파르게 뛸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 역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CNBC 매드머니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는 현재 증시가 매우 심각한 조정을 겪는 중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보이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고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빵주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부진이 보인다면서 이 모든 기업들이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의 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월가가 이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워싱턴 내 두 가지 방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먼저 대형 은행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각한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이런 극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면제 요건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변화율이 100년 만에 두 번째로 상승 전환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 국채금리 변화율 차트를 통해서 지난 28.9년간의 하락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적인 움직임은 무시되고 이 장기적인 추세에만 좀 집중하는 지표로 이제 말씀드린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역사를 볼 때 지금 추세는 적어도 향후 25년 동안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평균적으로 차트상의 주기는 32년 동안 이어졌고 가장 짧은 주기는 26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글로벌의 불확실성 속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 1분기부터 꾸준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유로존 경제성장 데이터에 발맞춰서 유로화도 점차 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수출 견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곧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좀 낮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지난 4월 부활절부터 산업 지표가 약한 것도 이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수요 성장이 좀 둔화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 영국 총리는요, 브렉시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EU와의 협상 실무진들이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달 말에 예정된 임시 EU 정상회의 때 협상을 좀 마무리하기를 바라지만 논의 중인 이슈의 해결이 극도로 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달 내에는 좀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관건이다라는 이 매체의 소식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높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부채가 높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독일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의 그 감산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사우디 및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더 낮아져야 한다면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 발언을 통해서 유가가 60달러 선을 붕괴했다는 소식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의 발언의 여파가 너무나 미미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말씀드린 유가가 이 트럼프의 감산 반대의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유로, 그리고 영국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또 오일 가격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적으로 가격을 좀 압박을 하는 부분과 감산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소식이 전달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펙의 10월 산유량은 12만 7천 배럴 증가된 상황인데요.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의 계속적인 가격 압박으로 인해서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감산안에 의해서 반응을 했었던 가격 반등이 다시 하락으로 또 흘러갔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오늘의 푸샤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푸샤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그리고 애플에 대한 불안감, 달러 강세와 그리고 유가 급락까지 악재만이 즐비한 시장 속에서 지수는 좀 혼조세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에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반등을 노려보고는 있지만 현재 부근에서의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2월물이고요. 감산 논의에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감산 반대 속에서 60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현재는 59달러도 붕괴가 됐고요. 현재는 58.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애플이 개장 전부터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고 장 막판, 이 장 마감은 5%대의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나스닥 지수를 크게 흘러내린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 500은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2735.2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잦아들었네요. 6,863.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이에요. 오랜만에 관망을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몬스터 랠리라고 하죠. 예, 굉장한 유동성장이 뜨는데 제가 사실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재차 매수 관점을 한번 볼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맨날 매수 매도 보고 매수 매도 보고 이래서 수익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넓은 상황을 엿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능성을 넓혀야지 손익비가 구성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리딩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서 조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2주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 자체라든가 익절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선을 정한다면은 손익비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60분봉 상황으로 미국 증시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를 보기 위한 조건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7,000 라인이 깨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볼 수 있습니다. 7,000 이탓이에요. 회양마스터님, 지금 7,000 라인까지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들 몬스터 랠리장입니다. 금방 가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매수 뷰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짧게밖에 안 걸려요. 어제 전일 내려온 것만 가치만 느끼셔도 금방 올라갈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 대한 지지가 좀 밀려야지 매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장이 오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뷰를 보는 거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넓혀지는 장입니다. 일목균형표 상황상 보면은 일단 추세대가 뚫고 이 장세에서 매수 추세로 나오려면은 박스 형태로 지금 6800 라인 자체가 저가가 나와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근데 안정적인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7000 라인이 밀리고 나서 매수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쉬어가도 되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쉬어가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장에서 지금 박스 형태가 나올 국면 자체가 굉장히 열리는 장세 속에서 매매해봤자 굳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지에서 기준 자체가 밀리고 나서 매수 보더라도 박스 형태만 띄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창출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라인 자체에서 매도 국면을 더 추가적으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위해서 7000 라인 넘어갔을 때 매수 보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 리스크가 제일 낮은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전전일 이제 어떤 추세의 형태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매매 자체를 좀 지켜보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전일, 전전일 지속적으로 보던 5일 매도 자체가 오히려 더 보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유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유로가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 국면에서는. 지금 나스닥 자체를 7,000 라인이 넘어간다는 이 기준에 대한 라인을 정하시고 여기 이후에 매수를 보겠다 이 관점을 모멘텀을 유지하시고 매매 자체를 스탑하세요. 여러분들. 미장 개장하고 12시 이후 12시 반 이후부터 하는 겁니다. 미 증시는 10시 11시 반에 이제 썸머타임 1시간 늦춰졌기 때문에 개장했다 하고 찍는 순간 그 모멘텀 자체는 나쁜 모멘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달러 차트가 추세예요. 여러분 이건 추세장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완벽한 지지 라인까지 좀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왜 지금 관점을 기다리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 조정 국면 이후 추세, 조정 국면 이후 추세, 조정 국면 이후 추세예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은 달러가 강세기 때문이죠. 지난 이제 신세계 때 제가 이제 성명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명서에서 이제 전혀 비두기적인 메시지를 뿜지 않았다. 자, 파월 자체는 앞으로 기조 자체를 이렇게 유지를 할 거다 하면서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 자체예요. 그럼 형님 여기서 어디 라인에서 차라리 유로를 매도를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 차트를 추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한 지지라든가 기준 자체가 맞물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국면은 뭐냐면은 이 지지 라인, 자 지금 상황에서 자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96.850입니다. 이 지지예요. 이 기준에서 유로 매도 잡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장세 자체가 추세장인데 상황 자체가 추세 가능성이 열리는 장세에서 이 국면에서 자리를 봐야지 이런 윗단에서 매도를 노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형국이에요. 그러면 형님, 자 여기서 떨어지는 위치값은 맞출 수가 없나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열리고 회의 결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추세가 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지대에서 유로 매도 관점을 보고 스팬 자체가 60분봉에서 밀리면 청산하는 이런 손절 라인을 두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익절 라인 어떻게 보나요, 회장님? 고점 갱신이죠. 고점 갱신 이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손익비가 그래야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일하게 좀 볼 수 있는 거는 유로가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유로존 자체는 이제 통화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열리더라도 이탈리아 제재나 이런 국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탈리아 자체는 유로존의 한 국가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시황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유로존 자체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 자체는 펼쳐지고 자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는 건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스 자체가 기준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요. 금리 인상으로. 요새 나오는 뉴스 자체가 이제 기조 자체를 중립금리를 몇 프로로 목표치를 수정을 하냐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회의에서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 찌라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 지난주 9일에 있었던 FOMC 회의 자체가 기조가 유지가 됐다. 이 판단 하에 달러에 대한 강세장을 예상하고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좀 이따 5일 얘기 드리겠지만 5일은 이제 스탑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5일 지속적으로 매도 봤었는데 이제 스탑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5일을 통해 설명드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 지지 자체가 자 96.850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조금 오면은 그때부터 유로 매도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종목 중에 가장 안정적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왜냐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온 뒤에 추세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명확히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라는 종목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 유로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좀 관망하면서 이 저점에서의 매수를 좀 기다리며 이 매수 추세를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신데요. 항상 혜영 마스터님의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데일리 매매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추세, 전반적인 시장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6,800선 바닥 다지기 발생 이후에 이제 또 확실한 이 돌아선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좀 들어가자라는 의견이신데 7,000선 돌파 때 매수 들어가도 좀 늦지 않기 때문에 7,000선의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고 매수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현재 97라인입니다. 97.14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유로 FX에 대해서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매도적인 관점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96.840선 내서 또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달러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관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큰 그림 안에서 분석을 도와주신 만큼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3분도 남겨두지 않은 개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개장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어제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던 나스닥을 비롯해서 지수 그리고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초반에 반등을 이어갔었던 S&P 500 지금 개장이 가까이 오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씩 다 반납을 했네요.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온 수준인데요. 2732.25포인트로 0.06%의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애플이 좀 주도하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었던 상황인데요. 나스닥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보였었던 상승을 좀 반납을 하고 현재는 6,860.75포인트로 0.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앞서서 마스터님이 달러 인덱스와 좀 결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하락이었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1.13000달러 선 계속해서 지지가 됩니다. 0.47%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의 반등 노려보고 있고요. 자, 골드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골드도 오늘장에 반등을 노려봅니다. 1202.5달러 선으로 0.1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 1200달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1200달러가 지지가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어제 1.69%의 하락으로 58.86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가격대에서 더욱더 떨어지면서 현재는 58.57달러로 0.49%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가 초반에 보였었던 상승 여력을 많이 좀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 부근에서의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영국의 7월과 9월 실업률이 4.1%로 임금 상승이 10년 내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임금이 영국에서는 지금 역시나 3.2%로 좀 올라오면서 금융위기 후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썸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11시 30분에 만나보게 되는데요. 자, 개장 남겨두고 다시 보합권인 현재 다시 한번 뉴욕 증시 현재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자, 본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지금 하락에서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만이 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물 시장도 함께 보시죠. 지금 S&P 500 지수는 초반 개장 직전까지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어갔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2,700
736.75포인트로 0.23%의 보합권에서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개장 이후에 크게 튀어오르는데요. 6,885.50포인트로 0.63%의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본장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S&P 500도 0.31%, 그리고 다우존스는 하락세로 0.26%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뉴욕 개장 시세 만나보셨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다우 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현선물 쪽에서 모두 강보합권으로 지금 개장을 만나본 상황인데요. 자, 지금 마스터님 앞서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일단 좀 매수를 좀 노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개장만으로는 모든 것을 또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어떤 지지라든가 추세 라인 자체가 일단은 확인은 안 돼요. 사실 이제 매수 관점에 대한 기준 자체는 이제 오늘 아침장 오전 이제 장이 개장하고 12시 이후에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을 보더라도 매수를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수적 관점에서 아까 7,000 라인을 넘어섰는데 지금 지지는 한번 받을 가능성이 커요. 6,925 라인에서 기준선 위치값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몬스터 랠리장이 나온 포커스 장을 한번 봐야 돼요. 전날 엄청난 음봉이 떴다고 해갖고 다음날 음봉이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저가에 대한 행렬이 이어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여기서 매도라고 확신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일봉상 6,600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넓혀지는 장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점만 잡는다면은 오히려 지금 찬스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매수로 보기에. 그러면은 60분봉에서 지금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들 추세장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기준이 넘기고 나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 자체 넘어간다면 랠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시간 자체가 아직 텀이 굉장히 긴데 기다려도 괜찮은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시려면요, 기다리고 지나서 깨고 나서 올라갈 때 그때 매수줘도 절대 늦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자, 지금 이제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자, 추세 라인 자체가 전혀 형국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강한 지지를 깼다든가 T차트에서 모멘텀을 이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근데 매수 차트를 보기 위해서 매수장을 보려면은 추세가 나오고, 지금 T차트 330 기준입니다. 기준선 위치값에서 잡아도 돼요. 그럼 왜 그러냐? T차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T차트로 손절이 놓여지기 때문에. 근데 추세 자체가 완강하게 나오는 라인은 7,000 라인이 깨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기준선 위치값이죠.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장 개장 때는 여러분들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지금 미국 시간으로 8시예요. 거의 8시 반, 9시 이 정도인데 10시 넘어간 다음부터 장을 보게 된다면은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휩쇼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발생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럼 가능성을 시사하고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제 기준 하에는 12시 반 이후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피곤한 거는 저희죠. 이제 미국은 한창 이제 개장하고 한창 이제 주식이라든가 장이 움직일 때예요. 피곤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은 새벽 넘어간다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고 수익성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익이 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너무 이르게 하지 마세요, 개장했다고.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7,000 라인이 굉장히 유효하고, 7,000 라인이라고 한 거는 이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인 반면에 깨지면은 매수세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시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마스터님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외신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혼조세 출발이라는 소식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이제 애플 주가 급락 소식도 오늘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재개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강한 매도세 때문에 좀 혼조세 보인다라는 전반적인 분석이고요.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과 또 류허 부총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G20 회담 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수에 긍정적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한 기관의 전망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국 관련한 이런 뉴스들이 좀 이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주의 급락 이 부분이 끝났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기술주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보통 한 섹터, 한 부분의 급락이 다른 곳으로 반드시 전이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거나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주는 분명히 biggest sector, 가장 큰 이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주의 영향력, 특히 애플사의 이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5%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3D, 이제 아이폰 X의 그 3D 센서 납품 업체인 루멘텀 홀딩스가 이제 그 실적 전망을 하향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애플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하락 견인한 요인으로 꼽았고요. 앞으로 이제 애플사에서는 아이폰의 실적이나 혹은 판매량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시장에 좀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편 이제 오일 가격도 언급이 돼 있지만 잠시 후 오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하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재개했다는 소식 그리고 애플 이야기 개장 소식으로 전달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을 때도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1%대의 상승을 보였었던 상황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협상으로 좀 이뤄질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쪽에서의 소식이 들려오네요. 파운드가 아일랜드 국경 문제 안전장치 임박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영국 내각이 합의문을 완성을 하면 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식 강세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경 문제 안전장치에 대한 합의문에 대해서 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식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고요.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오일에 대한 소식인데요. 거기에 이제 또 월물 교차도 시간이 이제 임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0달러에서 멀찍이 떨어진 58.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수도 그렇고요. 오일에 대해서 좀 관망 의견 주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네네. 어제 나왔다면 매도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네. 오늘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를 앞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포커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한 선 하나예요. 간단한 선 하나가 이런 기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유가 자체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은 아실 거예요. 저 이제 톡스타 회원분들도 이제 제가 무방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58라인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분들이 매수에 대한 뷰를 엄청나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2, 3주 동안 차트는 매수 극점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어떤 기준이 밀려야지 매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라도 하나 밀린 국면이 없어요. 추가적인 하방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풋 포지션이 지금 활성화되는 그 상황에서 매도 포지션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지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58라인까지 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쉽사리 보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오늘 라인 자체에서 왜 관망을 되냐? 자, 지금 저가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봉상 굉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봉, 월봉 다 돼요, 해당이. 어차피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 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 자체는 최소한 61은 도달을 해야지 그 이후부터 매수를 볼 수 있겠다는 관점 자체를 꼭 가지셔야 돼요. 해왕님, 58라인이랑 61라인은 갭이 큰데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그만큼 커요, 지금. 유동성 대비해갖고 300틱은 적은 겁니다. 그럼 61라인 넘어가고 매수 봐도 전 늙지 않다고 언급을 드려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든가 지지가 넘어가야 된다고 언급 드립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매수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거나 그런 거는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가능성이 2라인까지는 열려버리는데 매수를 봤다. 여러분들 장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다는 매수는요, 단순 감이에요. 많이 눌렸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는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라든가 강한 지지 자체가 돌파되고 나서 매수를 봐도요, 우리는 시장이 변했다는 걸 판단하고 최소한 여기서는 조정세가 올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러고 매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극점인 걸 알아요. 근데 극점 매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지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극점을 노리시려면 58라인 초반대에서 노리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60도 아니고 61도 아니고 62도 아니고 극점을 노리려면은 58에서 58 초반 이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항상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온 거예요, 극점에 대한. 그럼 매수를 보더라도 이 라인에서 봤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어떤 기준 자체라든가 지지 자체가 버티고 있는 58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100틱 두고 가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요 윗단 61라인, 62라인, 60라인에서 매수 보는 행동 자체는요, 초보자들이 되게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기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보조지표에 의해서 여기서 저점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판단하는 기준은 오래 못합니다, 매매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라인까지 매도를 지향한 거예요, 단순히. 왜냐? 최하단에 있는 기준 자체가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유 하나예요. 그리고 시황 자체로 이란 제재라는 시황은 제가 풋 포지션이라고 언급드렸죠. 매도 포지션이라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내가 매수 보수적 관점을 가지겠다 이러면은 61라인이 최소한은 밀려야 돼요. 그럼 3,400틱에 대한 먹는 구간 자체는 형성이 돼요. 극점을 노리실 거면 58라인 초반대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점 자체가요, 극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매수에 대한 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58.10 내지 20의 손절을 명확하게 두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주봉상 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오버를 취소를 했어요. 원래 보려고 했는데 장기 반점으로. 왜 그러냐면은 만기예요, 만기. 여러분들 만기가 겹쳐있기 때문에 만기 때는 웬만하면 오버 관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만기 이후에 지지가 어떻게 뚫리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을 통해서 손익비를 구성하고 거대한 수익을 좀 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인 구간은 좀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전일만 같았어도 매도를 들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매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 지지가 밀리지 않는 국면에서 제가 매도 보는 고점 라인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얘기 드렸어요. CCI 값이 올라왔을 때 이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드렸어요. 추세가 뚫리지 않으면서도 CCI가 왔다. 어제 매도를 지은 포지션은 정회원분들과 본 거는 61.15 라인이에요. 수익 내고 다 나왔습니다. 여기 라인 자체는 이제 강한 일봉상 지지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간 매도를 지향해왔던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 돼버려요. 근데 만기 껴있죠. 일봉상 지지죠. 뚫리고 보자 이주입니다. 급할 게 없어요,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위치값 다 줍니다. 근데 최근 60, 61, 62
계속 장기 오버 관점을 가졌던 자리 자체는 63.80 이런 자리예요. 왜냐? 아직 지지가 안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58라인까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쉽사리 매수를 줄 수 없는 단가였기 때문에 저는 매도만 지향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부터는 이제 스탑인 거예요. 일봉상 강한 지지가 있으니까. 이거 밀리고 나서 매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확신은 없지만은 가능성은 61라인부터 열림단부터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 요 구간에서 매수를 보는 거예요, 다들. 아직 기준 자체도 밀리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시황 자체도 이란 제재 갖고 모든 이제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느 하나 근거도 없어요. 단순히 보조지표, 일봉상 보조지표는요, 변곡이라고 한참 전부터 떴어요. 여러분들 변곡 뜨나요? 안 뜨죠. 매도만 보는 거예요. 시장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는 순간부터는 죽는 거예요. 계좌가 빵꾸 나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 보려고 하면서 이제 계좌가 빵꾸 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하단에 있는 지지 자체는 61라인부터 돌파 이후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 그만큼 유동성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지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입니다. 제가 이제 무방을 이제 조금 이제 요새는 가끔씩 하는데, 톡스타 들어오시면은 강한 지지라든가 제 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만큼 보수적이고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다계약도 안 하고 정확한 손절 컷이랑 이런 거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밀린다. 물타기 해야지 하고서 물타는 순간부터는 그건 매매가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포지션 진입만 해도 큰 손익비 구성을 월간 구성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계좌에 대한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외 선물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거두면서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톡스타 한번 들어오시면은 진짜 기초부터 해갖고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인사하시고 무방할 때 제가 자세한 설명,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계속 추세대가 흘러내려서 매도적으로 좀 접근해도 좋을지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또 확실한 해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 매도적 관점보다는 앞으로 좀 기다려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려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한데요. 61달러가 확인이 되고 61달러가 돌파 시 그때 매수 쪽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좀 장기적인 전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 가격을 좀 확인을 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5일 이슈에 주요하게 들어와 있는 소식은요. 어제 사우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감산을 하겠다는 발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펙과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 적은 부분이 이 가격을 다시 끌어내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시장의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너무 많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나 투기 세력들도요, 이제 장기에서 단기로 좀 옮겨가고 있다. 포지션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제 오펙은 이미 감산 부분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100만 배럴 하루 감산하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나온 성명서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과잉 공급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시면은 이제 희망적이게 이제 사우디와 호펙이 감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라고 이 트위터를 통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큰 영향이다라고 ING 은행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달러가 강세 부분도 오일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셰일 오일 계속해서 증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1160만 배럴 생산이다. 거의
세계 1위 러시아를 육박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메릴 린치 전망은요. 1,200만 배럴을 이제 상회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수출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이슈가 이 시장에 주요하게 언급돼 있다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5일까지 외신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